안녕하세요. 인벤터 2020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인벤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인벤터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내가 새 파일을 작성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새 파일을 작성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새 파일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벤터에는 크게 4가지 모듈이 있다고 했어요. 보시면 지금 부품, 조립품, 도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모듈 작업을 해줄 것인지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품을 만드는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기본 모듈 파트 부품 모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부품에서 스탠다드 IPT, 자, 확장자는 IPT 인벤터 파트라고 해서 자, 기본 스탠다드 IPT로 선택을 하고 작성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인벤터 화면을 보시고요. 자, 처음에 인벤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 새로 시작하기 창이 나타나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내가 새 부품 파트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자, 상단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탭, 자, 상단의 이 부분은 리본 메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새 파일 작성 대화 상자가 열리게 돼요. 자, 제가 앞에 교환해서 부품, 조립품, 도면, 프리젠테이션, 자, 4가지 모듈이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는 부품 파트를 작성할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탠다드 IPT라는 기본 형식을 가지고선 작성을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시트 메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탠다드, 그 다음에 스탠다드도 있고 스탠다드도 뭐 DWG가 있고 그 다음에 IDW가 있고 여러 개의 형식이 있어요. 자, 보시면 얘는 템플릿이라고 해서 내가 작성할 때 어떤 환경, 어떤 설정 값에서 시작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내가 시작할 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스탠다드 IPT로 설정을 할 거야. 스탠다드 IPT 템플릿에서 시작할 거야.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아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클릭하셔서 스탠다드 IPT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작성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작성 클릭하셔서 좀 기다려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탠다드 IPT에 템플릿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현재는 스탠다드 IPT 부품을 작성하는 기본 템플릿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다시 교환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자, 화면 구성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내가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제가 리본 메뉴 가세요, 검색기 가세요, 뷰 큐브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자, 화면 구성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내가 상단의 리본 메뉴 또는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가야 될 때도 있고 작업하실 때 검색기도 항상 보셔야 되고 화면을 컨트롤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 막대 등등에서 왔다 갔다 시선을 자꾸 돌리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구성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뭐 인벤터라는 아이콘 있고 뭐 새 파일 열기, 그다음에 뭐 저장하기 등등해서 작은 아이콘들이 모여져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해요. 자, 영문으로 하게 되면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여기에다가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끔 모아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아래로 오시게 되면 리본 메뉴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리본 메뉴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얘가 기존에 MS에서 쓰던 메뉴 형식인데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에 이 리본 메뉴가 다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리본 메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MS 프로그램에서 쓰던 방식과 똑같이 쓰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탭은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성격의 명령들, 비슷한 성격의 도구들이 모여져 있어요. 자, 3D 모형이라는 탭에는 이제 3D 모형을 작동하는 명령들, 도구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형식으로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뭐 스케치, 주석 등등에서 비슷한 성격의 도구들을 각각의 탭에다가 담아놨어요.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검색기라고 해서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검색기가 이 인벤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작업을 할 때 이 검색기 보시게 되면 자, 인벤터의 모든 설계 작업할 때 피처를 표시하고 또는 숨기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필터링 하기도 하고 피처와 스케치 편집을 위한 액세스도 관리를 하고 상황에 맞는 표식 메뉴 기능을 액세스하기 위한 설계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검색기 보시게 되면 피처를 검색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삭제나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편집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조립품의 구성 요소도 여기 나열이 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조립품 어셈블리 작업을 할 때 그 조립품의 구성 요소들도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항상 보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메뉴들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 그래픽 창, 그래픽 윈도우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스케치, 부품, 조립품 등 모델 피처의 형상을 작성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형상 및 피처를 편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 즉 도화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 그래픽 창 여기 이 가상의 공간, 가상의 도화지에다가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화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 축 표시해준 애, 자, 3D 지시자라고 하는데요. X, Y, Z, 보통 X는 가로, Y는 세로, Z는 높이 값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 축을 안내해주는 애예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 보시게 되면 자, 스테이터스 바라고 해서 상태 막대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또는 그 도구에 대한 설명을 표시해 주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아무 도구도 선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냥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 상태 막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처음에는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뷰 큐브라는 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뷰 큐브. 자, 얘는 거의 대개 이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3차원 3D 프로그램에 다 있는 애예요. 다 있는 애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자, 시점. 내가 작업할 시점 방향을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어떤 시점에서 이 3차원의 가상의 공간을 바라볼 것인지 그 시점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뷰 큐브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인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뷰포트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뷰 큐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뷰 큐브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탐색 막대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내가 이 그래픽 창을 조절하는 도구들이에요. 자, 이 그래픽 창에서 내가 확대나 축소할 거야, 이동할 거야, 아니면 시점을 바꿔줄 거야, 또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면의 시점을 딱 고정시켜 줄 거야 라고 등등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어요. 이 탐색 막대 또한 자세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이 화면 구성은 정확히 명칭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많이 쓰는 리본 메뉴, 검색기, 뷰 큐브, 그리고 내가 작업할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태 막대 등등 이 부분은 꼭 정확히 명칭을 알고 계셔야지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기본 환경 설정. 내가 처음에 이 인벤터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몇 가지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기본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서 자, 이 대화 상자 여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기 표준 탭에 보시게 되면 주석이라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자, 주석이라는 거는 내가 쓰는 뭐 치수, 문자 등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개 활성 표준 단위를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ISO라는 표준 규격을 사용해요. 자, 국제 표준 규격인 ISO를 사용하게 되고요. KS는 없어요. 그래서 이 표준 규격을 ISO로 설정을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의 질량 보시게 되면 부품의 질량 부분이 자, 나는 그램으로 설정할 거야. 우리는 이 부품의 질량 단위를 그램으로 할 거야. 보통 작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수점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램으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다시 인벤터 화면으로 와주고요. 자, 인벤트에서 내가 이렇게 스탠다드 IPT 형식의 파일을 열었다. 일단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자,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해서 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등등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3D 모형, 스케치, 주석, 공동 작업까지 해서 이 부분이 리본 메뉴죠.
자, 리본 메뉴는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성격의 명령들이 아이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이 3D 모형, 내가 모형 작업을 할 때 자주 쓰는 애들 여기 있고, 스케치 작업할 때 쓰는 애들 여기 있고, 주석 작업할 때 쓰는 애들 여기 있고, 비슷한 성격의 아이들을 이렇게 탭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하는 탭 클릭하셔서 원하는 툴, 원하는 도구 클릭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좌측에 보시면 여기 검색기 브라우저. 자, 브라우저 보시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방법은 폴더 리스트, 윈도우상의 폴더 리스트랑 비슷해요.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더하기 모양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하위 메뉴들 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이라는 항목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평면 이렇게 클릭, 원하는 축, 원하는 원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검색기 브라우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기면서 나열이 쭉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번 나열이 많이 돼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가지고선 드래그 움직여서 작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뭐라고 했어요? 그래픽 창, 내가 작업을 하는 도화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내가 뭐 사각형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얘한테 나는 이렇게 뭐 높이 값을 줬어 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좌측에 브라우저 보시게 되면 내가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 돌출 1이라는 피처가 이렇게 생겨나고 거기에 스케치라는 피처도 이렇게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는 항상 내가 이 그래픽 창과 보면서 작업을 하고 내가 작업한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들을 나는 편집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검색기 부분이 인벤터의 아주 큰 장점이죠. 자, 다른 프로그램에는 이 검색기 브라우저 기능이 피처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수정을 할 때 좀 불편한 것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 인벤터는 이렇게 내가 작업한 것들이 피처라는 것으로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수정과 편집이 좀 더 수월하다. 하지만 이제 그 특징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조건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자,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얘 뭐라고 했어요? 뷰 큐브라고 했어요. 자, 뷰 큐브는 내가 작업할 시점을 지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평면도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평면도 방향이야. 그리고 이쪽은 뭐 우측면도 방향이야 해서 뷰 큐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면을 이렇게 클릭해서 시점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정면도 방향이네요. 그래서 원하는 시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벤터는 뷰포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가 시점을 이렇게 한 개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화면 그래픽 창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뷰 큐브를 잘 보시면서 잘 활용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뷰 큐브를 나는 좀 크게 볼 거야. 자, 처음에 작업하실 때는 얘가 너무 작게 돼 있으면은 잘 안 보여서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뷰 큐브를 좀 크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뷰 큐브 위에서요. 마우스 우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옵션 클릭해서 옵션을 열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뷰 큐브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뷰 큐브 크기라고 해서 기본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내리마사표 클릭하시게 되면 매우 작음, 보통, 큼이 있는데 자, 저는 큼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아까 작아서 또 해상도 때문에 제가 이 텍스트가 잘 안 보였었는데 크게 해놨더니 텍스트가 잘 보여서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 아마 기본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삼각법의 보기 형식이라고 해서 정면과 우측면과 평면도가 동시에 보이는 이 등각투상도 형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정면도를 클릭하시게 되면 정면도가 보이고, 자, 여기 코너를 클릭하시게 되면 코너랑 나랑 내 눈이랑 수직으로 맞춰지면서 시점이 이렇게 세 개의 면이 다 보이게끔 돌아가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 꼭지점 말고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에 이 모서리선을 클릭하게 되면 그 모서리선과 내 눈이 수직으로 맞춰져서 정면과 우측면만 보이고 윗면과 바닥면은 보이지 않으면서 이 모서리선만 보이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우측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면만 보이게 되고 다시 내가 이 코너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코너가 맞춰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홈 버튼이라고 해요. 뷰 큐브 좌측 상단에 보시면 홈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홈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처음에 기본값이 정면, 우측, 평면이 보이는 이 세 개의 면이 동시에 보이는 뷰로 기본값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배면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뭐 우측면도 배면도 밑면도 바닥면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요 뷰를 기본 홈뷰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렇게 내가 원하는 뷰를 맞춰 놓고요. 그런 다음에 내리마살표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뷰 큐브 위에서 우클릭 하시는 거예요. 뷰 큐브 위에서 우클릭 하시거나 여기 드롭다운 내리마살표 클릭하시는 거 똑같아요. 자, 메뉴 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 아래쯤에 자, 현재 뷰를 홈 뷰로 설정해서 지금 보고 있는 뷰에 맞춰줄 거다. 뷰에 맞춤 클릭해 주시게 되면 홈 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뷰를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홈 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홈 뷰로 맞춰지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뷰가 삼각법에 의한 뷰라고 해서 정면과 우측면과 그 다음에 윗면, 평면이 보이는 이 세 개의 면이 보이는 뷰를 기본 홈뷰로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맞춰놓고 다시 한번 내리마살표, 현재 뷰를 홈뷰, 뷰에 맞춤해서 이렇게 다른 뷰를 보고 있다가도 내가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면이 삼각법으로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 막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다시 이 파일을 닫아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IPT 작성해서 열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케치라는 거를 작성해 줄 거야 해서 자, 원하는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내가 사각형이라는 거를 그릴 거야.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상태 막대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값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 지금 화면상에서도 길이 값이 나오지만 여기 상태 막대 부분에서도 스테이터스 바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일단 내가 뭐 스케치라는 거를 마무리하고 돌출이라는 피처를 사용할 거야. 돌출이라는 피처 이렇게 드래그해서 높이 값 주고 그 다음에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자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 취소하려면 뭐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말 같은 거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내가 돌출이라는 피처를 끝냈기 때문에 자, 도움말 보려면 F1 키를 누르십시오 해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멘트가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상태 막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요 부분 파일 닫아주고요. 다시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작성해서 열어주면 자 처음에 제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해야 하는 몇 가지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일단 걔는 어디로 가시냐면 자 상단 리본 메뉴에서 도구로 가시는 거예요. 자 도구 클릭해서 가시게 되면 문서 설정 클릭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도구의 문서 설정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문서 설정 대화 상자 열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 표준에서 내가 주석, 자, 표준 규격을 ISO로 설정한다고 했었죠? 자, ISO로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로 가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길이는 밀리미터, 시간은 초, 각도는 도라는 단위를 쓸 거고 질량만 내리마살표 클릭하셔서 킬로그램이 너무 크니까 그램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용,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 설정값 일단 끝나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인벤터 2020 제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